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, 멍입니다. 어느덧 2월이 이제 다 마감이 되고 이제 또 3월을 시작하고 있는데요. 2월의 마지막 날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특히나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의 이 국채 금리,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이에 따른 좀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목요일 날 좀 급등했던 모습들을 또 다시 금요일 날더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 다시 3010포인트 선으로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3월 1일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입니다. 하지만 이 글로벌 증시는 개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말에 이 추가 부양에 대한 이 하원의 통과 기대감, 그리고 이번 주에 쓸 이 추가 부양에 대한 상원의 어떠한 또 반응들이 나올지,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많은 또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대응을 해 보시면 3월 달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누누이 올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서 여러분들 좀 기준에 의거하신 명확한 매매 철학을 수립하셔서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역시나 2월달까지 상당히 변동폭이 상당히 컸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2월 한 달도 좀 고생을 하셨고, 그러면 2월 마지막 날 어떠한 특징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화폐, 키오스크, 금융화, 자동이기 테마 섹터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뭐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었죠. 이 제니 옐러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 디지털 화폐 발언에 이어서 이 한국은행도 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이 속도를 내는 등 이 국내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고요.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아울러 이 최근에 이 중국이라든가 홍콩, 태국,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도 이 국경을 넘나드는 역외 결제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를 쓰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화폐, 금융화, 자동화기기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뭐 3월 1일은 우리나라가 3일절 연휴로 휴장에 들어가겠고요. 3월 2일부터 일단 삼성전자 언박스 디스커버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출시 예정인 라이프스타일 TV, 또 사운드바, 이 모니터 등의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이 신제품 전반이 또 소개될 예정일 것 같겠고요.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. 먼저 중국 양해가 개최가 되죠.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3일 수요일부터 5일까지 중국 양해가 열릴 예정인데요. 이번 양해를 통해서 약 25조 위안, 우리나라 돈으로 이 4,300조 원 규모의 이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또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또 목요일 날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는 오는 4월부터 이 자발적인 감산 철회 계획을 공표할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, 이에 따른 또 국제 유가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또한 마지막 5일 3월 5일에는 중국 전인대가 개최가 되죠. 여러분들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 이번 주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2월의 마지막 날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국석유인데요. 이 무상증자 그리고 주식 분할 결정에 관련된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KC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이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일부 이 키오스크 테마
들이 상승을 또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KCS 또 KCT가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레보비르의 임상 2상이 최근에 종료가 됐고 현재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이 데이터 정리 및 분석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부강약품의 레보비르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승인되었고요. 올해 FDA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은 바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이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 결정 소식이 오늘 23%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KSI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이죠. 금일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HLB 생명과학 이 무상증자의 결정 소식이 오늘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이 개발 기대감 속에 한국전자금융도 금일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동원군석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애플과 이 협업 제휴 가능성 속에 미국의 이 조지아 공장 주변 업체에 대한 이 수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유가 최근에 계속 지속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녹십자 엘빙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녹십자 엘빙이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인 라이넥주에 대한 이상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라이넥주는 현재 이 피하 또는 이 근육 투여 방법으로 이 간 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요. 이번 임상 시험에 이 점적 정맥 투여 방법으로 변경을 신청했고, 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이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어제 시간에서도 상승했던 종목들이었었죠. 이 가덕도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목요일날 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이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고요. 한편 이 국회에서는 이날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을 했습니다.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의 이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이 가덕도 인근에 본사가 위치해 있는 금일 삼보산업과 또 가덕도 인근에 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방성기, 또 가덕도 인근 창원시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금속 등이 금일 시장에서 이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 동방성기 11%, 삼보산업 9%대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MVH 코리아, 현대차, 이 아이오닉 5의 연간 목표 이 달성 소식 속에 이 GMP 배터리 모듈팩 공급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인 SGL BAC 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모바일 이 사원증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HLB 마찬가지로 오늘 HLB 관련주들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구형테크 마찬가지로 이 기아차가 애플과 협업 소식에 미국 조지아 공장 주변 업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일 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 TV 애니메이션 이 킹스레이드 의지를 잇는 자들이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서 이 북미에 방영된다고 밝혔는데요. 이에 관련해서 이 동사 관계자는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이 구글 플레이 등과 같은
이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서 IP, 즉 지적 재산권의 영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이 톡스주 이 국가 출하 승인 이 결정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JMT 지난해 호실적 소식 속에 금일 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이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솔루션이 탑재된 이 전기차가 유럽 지역에 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차량은 2019년 9월부터 링크앤코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준비해온 전략 전기차이고요. 이 차량 출시로 인해 올해부터 라이선스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금일 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현대공업, 이 현대차의 첫 전기차 플랫폼 모델인 이 아이오닉 5에 적용될 이 암레스트와 헤드레스트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. 이번 수주로 향후 6년간 약 2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요. 총 생산 규모는 60만 대 수준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오늘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금일 시간에서는 일단 한국의 이 게임과 관련돼서 중국의 이 판호 접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청신호가 켜질 예정이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에서 이 게임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좀 특징인데요. 우선 그럼 상승률 순서대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SGA 이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좀 4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하지만 영업이익은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우진플라임 장중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,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%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또한 이 보통주 한 주당 이 100원의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현산업 마찬가지로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와 현금 배당 공시가 나왔는데요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6,4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%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또한 이 보통주 한 주당 125원의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게임이 중국 판호 접수 이 청신호 소식 속에 게임 관련주들 시간에서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룽투 코리아 또 M게임이 시간에서 4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메디톡스 금일 식약처에서 이 코어톡스주 이 국가 출하 승인 결정 모멘텀의 지속 속에 오늘 정규장에서 7%대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루멘스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,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%가 증가를 했습니다. 또한 6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개혁 체결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위메이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 관련주로서 또 장중에 이 V4 개발자들이 만든 매드 엔진에 이 전략적 투자를 했다는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.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게임 관련주인 넥슨
수치도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BS 콘텐츠 허브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,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%가 증가를 했습니다. 또한 60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 속에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위메이드에서 이 60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했다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. 수정을 하겠습니다. 위메이드가 아니고 SBS 콘텐츠 허브와 관련된 공시라는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정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3위 각기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1,10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 결정 공시 속에 시간에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5조 3,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%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2,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%가 증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이 보통주 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%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이 게임 관련주인 게임빌도 시간에서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2월 마지막 날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무쪼록 어느덧 2월도 지나가고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3월에도 또 많은 이벤트들 또 있을 예정이고 또한 변동성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원칙 매매를 좀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2월 한 달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3월에도 여러분들 계좌 항상 빨간불로 수익이 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또 3월 달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